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신장성 구간을 타겟해 훈련하는 것이 최대 가동 범위로 훈련하는 것보다 더 좋을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볼 연구에서는 중고급자를 대상으로 상체 운동을 할 때 최대 가동 범위로 훈련하는 것과 신장성 구간에서 훈련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신장성 구간 훈련은 운동 시 운동의 첫 부분만 반복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진행할 때 중간까지만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가동 범위로 훈련하는 것이 부분 가동 범위 훈련보다 근성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최대 가동 범위와 짧은 부분 범위 훈련을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짧은 부분 범위 훈련이란 운동의 후반만 반복하는 것으로, 예로 하프 스쿼트처럼 스쿼트를 완전히 내려가지 않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최대 가동 범위 훈련은 일반적으로 짧은 부분 범위 운동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최대 가동 범위 훈련과 신장성 구간 훈련을 비교한 논문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여러 연구가 최대 가동 범위 훈련이 짧은 부분 범위 훈련을 하는 것보다 근성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길게 늘린 상태에서 훈련할 때 더 많은 근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로부터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부분 가동 범위로 훈련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운동 범위의 처음, 근육이 길어진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이 운동 범위의 끝,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더 큰 근성장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즉, 운동의 처음 부분인 근육이 길어지는 구간에서 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등속성 훈련을 진행했는데 근육이 길어진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이 근육이 짧은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더 근성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론 햄스트링과 같이 두 개의 관절을 거치는 근육의 경우 두 번째 관절의 위치를 조절해 길게 유지하면 더 큰 근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티드 레그컬의 경우 고관절이 굽혀져서 햄스트링이 늘어나기에 라인 레그컬보다 더 큰 자극을 준다는 말입니다. 근육이 길어진 상태에서 훈련했을 때 더 큰 근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신장성 구간에서 훈련하는 게 더 큰 성장을 이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 줍니다. 신장성 구간에서 훈련하는 것이 그러면 근성장에 좋겠네 라는 이 가설은 최대 가동 범위 훈련에서 짧은 부분 범위 훈련은 비효율적이기에 이 부분을 아예 수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반박도 존재하는데요. 위 주장이 맞다면 최대 가동 범위로 훈련하는 것이 신장성 구간만 훈련하는 것과 똑같이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최대 가동 범위 훈련에는 신장성 구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 또 다른 반대 의견으로는 최대 가동 범위로 훈련하는 것이 다른 부분도 근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가동 범위와 신장성 구간만 훈련하는 것은 근육을 다르게 자극할 수 있기에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은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C. 그리고 신장성 구간으로 훈련할 땐 모든 근육이 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근육만 더 잘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근육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에 신장성 구간만 훈련하는 것이 근성장에 효과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D. 마지막으로 중고급자에겐 이 신장성 구간만을 훈련하는 것이 더 큰 성장을 이끌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함께 신장성 구간 훈련과 최대 가동 범위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메인 연구에서는 최소 1년 동안 내추럴로 운동한 18세에서 40세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상체 훈련을 다루는 연구라서 참가자들은 6개월간 매주 최소 한 번 이상 상체 운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피실험자들의 각각의 팔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신장성 구간을 훈련한 그룹과 최대 가동 범위로 훈련하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또한 실험진들은 수면, 유전, 영양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다 통제했습니다. 사전 테스트에서 이두근과 삼두근의 두께를 측정했고 피실험자들은 각각의 팔을 부분 가동 범위와 최대 가동 범위로 랩풀다운을 CRM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전 테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4호 테스트도 진행되었으며 모든 운동을 한 후 최소 72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평소 먹는 식단을 진행하며 앱으로 8주간 훈련 첫 주와 마지막 주의 식단을 기록해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팔의 가동 범위만 다를 뿐 훈련은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는 피실험자들의 운동 순서입니다. A. 한쪽 팔은 최대 가동 범위로 훈련, 다른 쪽 팔은 최대 가동 범위의 절반으로 진행. B. 양쪽 팔을 번갈아가며 세트를 진행, 세트 간 휴식 1분. C. 격주마다 시작하는 팔의 순서는 랜덤으로 설정해 균형을 맞춤. D. 피실험자들에게 최대 가동 범위와
부분 가동 범위의 진행 방법에 대한 영상 제공. 2. 유한 2초, 정지 1초, 수축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 F. 각 세트를 목표 가동 범위에 도달할 수 없을 때까지 진행. G. 목표 반복 범위에서 실패하면 세트마다 무게를 조절. 그러면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가동 범위와 부분 가동 범위에서 모두 근성장이 일어났고 비슷한 테라렘 스트렝스 양상이 있었다. 위 사진을 보시면 두 그룹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두 그룹 간 팔 변화는 비슷했으며 변화 분포도 많이 겹쳤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두 그룹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작았고 통계적으로도 두 훈련 방법이 비슷한 결과를 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성장에 초점 맞춰 결과를 보자면 테라렘 변화에서 두 그룹은 비슷했지만 교차교육 효과로 인해 테라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차교육 효과는 참고로 한쪽 팔이나 다리만을 운동했을 때 운동하지 않은 반대쪽 팔이나 다리에도 일부 근력 향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질 의문은 왜 두 그룹 간 근육차가 크지 않았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피실험자들이 웨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웨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한 상태이기에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대 가동 범위로 훈련한 팔이 신장성 구간 범위로 훈련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장성 구간 범위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실패 지점까지 하다 보니 최대 가동 범위로 훈련한 팔도 마지막 횟수에서 신장성 구간 범위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모든 횟수에서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1초씩 멈추도록 했습니다. 오버헤드 덤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과 베이지 앙컬과 같은 종목은 3두와 2두의 신장성 구간 범위를 자극하는 종목이기에 두 그룹의 차이가 줄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 그룹이 생각보다 더 비슷하게 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부분 가동 범위로 훈련하게끔 지시한 그룹에게 최대 가동 범위의 절반만 움직이도록 지시했지만 실제로는 참가자들이 최대 가동 범위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두 그룹이 계획보다 훈련 방법이 더 비슷해졌고 이 또한 실험의 결과가 비슷해진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근육이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 인클라인 컬은 이두근을 더 키웠지만 프리처 컬은 상완근과 상완 요측근을 더 키웠습니다. 이두근은 양관절 근육으로 어깨를 지나치기 때문에 인클라인 컬을 할 때 이두근은 더 늘어납니다. 상완근과 상완 요측근은 팔꿈치를 굽히는 근육으로 팔꿈치만 지나가고 프리처 컬을 할 때 팔이 지면과 평행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텐션이 생깁니다. 그러니 근육이 단순히 길어지는 것보다 그 긴 상태에서 높은 텐션을 받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햄스트링과 관련해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강한 텐션을 주는 것이 근성장에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디컬과 시티드 레그컬을 비교했을 때 허벅지가 더 늘어난 상태에서 진행하는 시티드 레그컬이 양관절 햄스트링 근육을 키우는 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반면 놀디컬은 데테이두의 단두에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데테이두의 단두는 등관절 근육으로 무릎 각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놀디컬 시 무릎을 완전히 펴고 몸을 바닥과 평행하게 만들 때 단두에서 가장 큰 텐션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레그컬 머신은 무릎을 굽혔을 때 양관절 햄스트링에 강한 텐션이 생기고 놀디컬은 무릎이 완전히 펴졌을 때 다관절 햄스트링에 강한 텐션이 생깁니다. 이 연구에서도 최대 가동 범위로 운동하는 것과 신장성 구간 범위로 운동하는 것을 비교했는데 두 그룹 간 큰 차이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단순히 근육을 길게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성장에 충분하지 않으며 길게 늘어난 상태에서 강한 긴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버헤드 덤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의 경우 전완근이 땅과 평행하게 되어 텐션이 높아집니다. 베이지 앙컬도 이두근이 늘어나며 강한 텐션이 생깁니다. 이 두 운동은 근육이 길게 늘어난 운동의 초반부에서 더 큰 힘이 필요하고 수축 부분에서는 힘이 덜 듭니다. 따라서 최대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한 팔도 덤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과 베이지 앙컬의 운동 종목 특성상 2두와 3두가 이완된 상태에서 큰 텐션이 생겼기에 두 그룹 간 차이가 작게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이 연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이 바베스컬 크러셔를 진행했는데 한 그룹은 팔을 완전히 펴는 것에서 완전히 구부리는 최대 가동 범위를, 다른 그룹은 팔꿈치를 약 90도에서 45도까지 구부리는 중간 범위만 훈련했습니다. 연구 결과 중간 범위만 훈련한 그룹이 더 많은 근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두 그룹의 팔꿈치 각도 차이는 7.5도 정도였지만 연구진들은 팔꿈치 각도가 차이를 낸 것이 아닌 중간 범위 그룹이 근육에 가장 높은 텐션이 걸리는 구간에서만 훈련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났다고 말합니다. 즉 팔이 땅과 평행할 때 텐션이 가장 크기에
중간 범위 그룹은 더 많은 근성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장성 범위 구간에서 훈련하는 것이 근성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 길게 늘어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어진 상태에서 해당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